세 번째로는 빅데이터와 전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각자 다 자기 전공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직업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어떤 직업이 유망하고 어떤 직업이 각광받을 거냐, 또는 어떤 직업은 앞으로 미래에 없어진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전공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유망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된 게 있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앞으로 미래 일자리에서 이제 단순 직업들 있잖아요. 그죠? 단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없어질 확률이 높고요. 특히 단순 암기해서 여러분들 암기하고 이런 거 이제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보다 암기 잘해요? 못하죠? 앞으로는 컴퓨터가 암기를 더 잘하기 때문에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단순 업무, 그러니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단순 업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다 알아서 이제 되죠. 요즘 바텐더, 그 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들도 로봇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리 학교도 로봇 바리스타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성대나 몇 군데 대학은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봇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 전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대체가 낮은 직업들 보면 화가, 조각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로봇이 그림을 무지하게 잘 그립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요, 그 사람을 패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무슨 얘기냐면 모나리자랑 이런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몇 개 카피해서 쓱 훑어보면은요,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서 그 사람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위조도 그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이 그림이 그 사람 그림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돼요. 이 검의 양날 같죠? 그죠? 결국 뭐냐면 이 그림의 화풍들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위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그림을 누가 딱 보면은 위조 감별까지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요. 그 사람 화풍을.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대 살았으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본 것처럼 쭉 보시면 사진작가 이런 것처럼 예술 쪽이나 컴퓨터가 대체하기 어려운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창의적인. 그런 쪽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동화 대체가 낮다라고 보는데, 높은 직업은 창의적이지 않고 단순한 이제 업무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직업들은 곧 있으면은 아마 이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렇게 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는 이제 운전사가 필요 없게 되죠. 자율주행 운전이 되면 운전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로봇이란다. 무인 자동차가 알아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가게 되니까 운전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창고 관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창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창고 관리를 해요. 말이 안 되죠. 로봇이 창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 거기다가 갖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물건이 있으면 배송을 원하면 그 물건을 빼갖고 와서
배송하는 데까지 옮겨주고 이런 거를 로봇이 관리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로봇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로봇이 어떻게까지 개발됐는지 여러분들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벌써 이렇게 이런 시대로 로봇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직업들은 다 로봇이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게 됐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지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죠. 그죠? 미리 얘기하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려운 거를 아무도 안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경쟁력이 갖는 거죠. 누구나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렵지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하죠. 데이터 과학자. 우리가 통계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데이터 과학자죠. 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죠. 여태까지 빅데이터. 왜 우리가 앞에다가 데이터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배웠죠? 그죠? 빅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과학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분석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하는 시스템 개발자의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현대 이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 또는 빅데이터 분석가 또는 빅데이터 개발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학적 지식이죠. 매스하고 스태티스틱스에서 수학적 기능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만 바꾸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즘 남자 여자 하도 왜 얘가 남자예요, 왜 남자만 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올라가 보니까 남자 여자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고요. 그림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학하고 통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수학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계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제가 기본적으로 2학년 때 통계 분석, 빅데이터 통계 분석을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거기부터 출발을 해요. 모든 분석 툴이. 그거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배우고요. 데이터 마이닝 때문에 R 코딩 배우고 파이썬 기계학습 배우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분석 갖춰야 될 속성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저장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파트도 하나의 파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이걸 어떻게 다 혼자 해요? 라고 하는데 혼자 다 못하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에 각각은 조금씩 다룰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과목이 개론 과목이에요. 개론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각각을 조금씩만 배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훑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또는 빅데이터 분석가 또는 빅데이터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훑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도 좀 배울 거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기술도 조금 배울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맛만 조금씩 보고, 이 중에서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재밌는 거를 골라야죠.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도 보면, 전공 학생들도 보면, 이 중에서 나는 분석이 재밌어요.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고요. 나는 프로그래밍 쪽이 재밌어요. 그러면 빅데이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널리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분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당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식품이면 식품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죠. 상담이면 상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4년 동안 계속 공부할 거죠. 그게 바로 널리지, 도메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반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반이 돼서 플러스 이쪽을 할지를 잘 선택하면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연결이 되면 내 전공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하는 융합학과잖아요. 융합 전공. 그죠? 다전공, 융합 전공, 이런 것들의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도메인 널리지와 그 다음에 분석 능력, 컴퓨터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 조합이 돼야지만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치면 한쪽 일뿐이 못하는데 이걸 골고루 다 배우는 시대가 오는 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걸 다 해야 돼요. 왜냐면 분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의료 쪽에 좀 특화하고 싶다. 그러면 의료 쪽에 관련된 지식을 계속 쌓아야죠. 간호보건, 의료 쪽 지식들을. 나는 상담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담에 관련된 그 분야의 사업을 계속해서 그쪽에 지식이 확장이 돼야지만 분석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말하자면 데이터만 딱 주고 분석해. 이거는 못해요, 아무도. 근데 이 데이터를 왜 분석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려면 그 도메인에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분석이 되거든요. 의료 쪽이다. 그럼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의료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데이터를 삭서시 뒤져가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알고 분석이 들어가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이쪽만, 우리 빅데이터 경영학과도 이쪽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쪽도 다 배워야 돼요. 이쪽도 배워야 되고 이쪽도 배우고 골고루 다. 대신에 비율이 있죠. 비율을 어느 쪽을 더 많이 두느냐, 내가 전공하는 분야를 분석 쪽이냐, 프로그래밍 쪽이냐, 여러분들 이제 도메인, 자기 도메인 쪽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틀려지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보다 좀 미미하고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요 세 가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놓은 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치면 이제 가장 많이 뜨는 그림들이에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는 게 있죠. 요 가운데 요게 이제 영어고 한글이니까 요쪽이 좀 편하죠. 한글이. 요걸 보시면은 이제 통계 지식, 그죠? 그게 요게 매스, 그다음에 스태티스틱 널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이 이제 여기죠. 요 도메인 지식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해킹 스킬이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들, 이런 거를 IT 쪽 관련된 지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묶여서 나는 얘 플러스 얘를 할 거냐, 이런 쪽의 개념이냐, 나는 얘 플러스 얘냐, 이거냐, 아니면 세 개를 다 아울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교과목을 들으면서 정해져야 되는 거죠.